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을 선택을 했었던 평범한 남자 회사원입니다. 평생 모은 여윳돈 1억 원을 결혼 준비와 미래를 위해 조심스럽게 통장에 넣어두었고 아내에게는 꼭 필요한 때만 상의하고 쓰자고 말했어요. 그 돈은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탓에 부모님께도 손을 벌리지 않고 제 스스로 결혼식 비용을 다 감당하고 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은 우리 새집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믿고 맡겼던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그 돈이 모두 사라지고 제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결혼을 앞둔 다른 남자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이지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속이 상하더라도 남에게 잘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보니 마음을 추스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리고 머릿속은 아직도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저는 원래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나름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연애하다 헤어질 때마다 속으로 만남과 헤어짐은 쉬운 게 아니란 것을 알았기에 아내와도 충분한 연애 기간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아내는 뭐랄까요? 처음에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결국엔 내면의 진솔한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을 지장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부실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내면도 꽉 차고 외모도 뛰어나면 더 좋겠지만 꿈에서 화장으로 덧바른 외모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외모는 다르지 않던가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였는지라 그녀의 외모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소위 말하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그런 부류의 여자였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난 건 작년 봄 친구 소개 자리였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딱 보자마자 형이랑 잘 맞겠다 싶었어. 그 말을 믿고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흰 셔츠에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친 모습이었지만 딱 봐도 비싼 명품백에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봤을 듯한 화려한 큐빅 장식에 손톱 매니큐어에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뭐랄까 그야말로 따뜻함이 묻어나는 귀염상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눈 마주칠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짓는 모습에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리숙한 제가 그때 그녀가 연애 토사란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선수한테 안 당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늘 만나면 작은 손편지를 주거나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제 반찬 먼저 챙겨주던 그녀였어요. 한 번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회사 앞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온 날도 있었어요. 그게 다 연출이었던 겁니다. 자기, 오늘은 내가 만든 거 먹고 힘내자. 그때 그 느낀 감정은 마치 처음으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받아본 어린애 같았다고나 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빠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결코 아니었는데도 그녀에게 무한히 끌렸습니다. 그렇게 반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녀 술수에 걸려든 거죠. 그녀가 먼저 내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 사실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아버지도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엄마도 그럴까 봐 그래. 엄마가 내가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라고 자꾸 그러셔. 안정된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가족이란 단어에 약했거든요. 부모님 2분 다 시골에 계시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오래 살다 보니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식 준비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됐습니다. 아내가 시댁과 친정 양쪽 모두를 세심히 챙기는 모습에 저는 정말 이 여자랑 살면 평생 든든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잘 치렀습니다. 친구들이 결혼 축하를 불러주고 양가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하객들 대부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와인 한 잔 기울이며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민철 씨, 앞으로 우리 통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치자. 나는 숨기는 거 정말 싫어해. 당신 통장에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지? 그렇긴 한데 그냥 내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나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각자 돈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결혼도 했으니까 서로 투명하게 오픈할 건 해야지. 그래? 그럼 자기는 자기 통장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맏딸이라서 동생들 합비대주고 신혼살림 사고 결혼 비용을 대느라 한 푼도 안 남았어. 알잖아, 짠순인 거. 정말 이렇게 나오면 섭섭해. 그 말에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이왕 결혼했으면 다 터놓고 살자.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아내 앞으로 다 내주었습니다. 통장 비번과 체크카드도 주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고 멍청했던 거죠. 그땐 제가 뭔가에 홀랑 쉬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애교 섞이게 살살거리는 아내의 웃음과 말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제 통장 잔고는 딱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은 적금, 주식 조금 정리한 돈, 회사에서 받은 성과금 등 그야말로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결혼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30만 원짜리 화장품 결제된 거? 아, 그거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급하게 샀어. 미안, 내가 다음 달에 아껴 쓸게. 사소한 거니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달엔 레스토랑 결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디 간 거야? 나랑 간 건 아니잖아. 아, 그거 엄마랑 오랜만에 외식했어. 자기가 항상 부모님 잘 챙기라고 했잖아. 또 한 번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쎄하고 씀씀이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에 바쁜 탓에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나치기 일쑤였어요.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나한테 잘하는 아내가 설마 나를 등쳐먹겠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점점 내역은 늘어났고 금액은 커져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에스테틱, 고가의 PT 등록, 친구들과의 여행 예약.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띵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버하나? 결혼했으니 어느 정도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껴 모은 내 돈으로 이 정도까지 쓰는 건 이상했습니다. 돈을 못 써서 안달난 사람 같더라고요. 용기 내서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야, 솔직히 말해줘.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해 모으자고 했잖아. 그러자 그녀는 그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진짜 왜 그래? 결혼하면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내 행복도 못 챙겨? 다 나 위해서 쓰는 거야. 내가 좋으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이 그 정도도 못 봐줘? 지금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해. 애가 생기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아파트를 당첨을 받아서 집도 사야 하잖아. 그러려면 돈을 많이 아껴야 해. 내가 쪼잔한 남편이라고 몰지 마. 당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은 하지 않잖아. 좀 더 아껴 썼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 돈을 쓰든가.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녀는 매우 나를 피곤해 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으면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우리 결혼식 때도 그저 최선의 것만 했습니다. 겨우 예식 비용만 보탰을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때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다 감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믿고 맡긴 1억이란 돈에 눈이 뒤집힌 모양이었어요. 돈만 보면 써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평생 그런 여자와 산다면 뻔한 뻔짝 아니겠나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던 우리는 결국 그녀 자신만을 위한 단어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멍청하게도 아내가 내게 통보식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던 날에서야 아내가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내는 내게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가 아닌 거죠. 그저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혼이란 것을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날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불이 꺼진 거실에 있는 자그마한 테이블 위에 아내의 메모가 있더라고요. 자기야, 나 엄마랑 스위스로 엄마 생일 기념 여행을 갔어. 간 김에 유럽도 돌아보고 올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있어. 한 달 후에 보자. 라고 써 있었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신이 나서 백화점에 들락거렸고 친정 식구들이 들락거렸었나 보더라고요. 내게는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쪽지만 딸랑 남겨놓고 떠나다니 제정신입니까? 회사는 어떻게 하고 한 달씩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뭐하긴, 내가 엄마랑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안 입고 와? 굉장히 불쾌하네. 자기가 바빠서 말을 못했어. 회사는 어떻게 하고 한 달씩이나 유럽 여행을 가니? 회사? 그깟 회사는 다녀서 뭐해. 우리 친정엄마가 아직 다리가 튼튼하실 때 모시고 다녀와야지. 그래서 그만뒀어. 뭐? 그만뒀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그만뒀단 말이야? 그러자 얼척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너 참 김색 이럴 거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던지 말던지.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럼 유럽 여행비는 누구 돈으로 가는 거니? 결국 돈 때문이었어? 너 참 추접스럽다. 추접스러워. 걱정 마. 내 돈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나와 결혼을 하자마자 작정하고 회사를 그만뒀던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저 CNC 엔터테인먼트죠? 네, 그런데요? 네, 저는 이명화 씨 남편인데요. 명화 씨가 회사를 언제 그만뒀습니까? 아, 이명화 씨요? 네, 저는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마침 잘 됐네요. 명화 씨를 그렇게 안 봤는데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 다닐 것처럼 그러더니 세상에 축의금만 딱 받아 챙기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하는 겁니다. 근무한 지 1년도 안 채우고 가면서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에 그만뒀다고요? 네. 남편이라면서 모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회사 동료 개모임이니 회사 동료 결혼식이니 뭐니 하면서 내 카드로 결제한 게 한둘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완전히 저를 속인 것 같았습니다. 둘 중 하나였어요. 결혼해서 취직할 생각이었던지 아니면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다 빼먹고 헤어질 생각이었던지 말이죠.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요? 그래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허탈한 마음에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 한 캔 따며 통장 내역을 뒤적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켜둔 휴대폰 화면에선 계속 결제 완료, 이체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도 들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내가 갖고 쓰고 있는 생활비용 내 카드를 막아버릴까도 수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로서 쫀쫀하게 장모님과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간 마당에 카드를 막아버리는 쪼잔한 인간이 되는 것도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남은 500만 원까지 출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뚝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다 끝났구나.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왔어? 나 오늘 마사지 받고 와서 기분이 완전히 좋아. 그녀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가 제겐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소름 끼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명화야,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거 정말 우리 미래 위해서 모아둔 거잖아. 우리 앞으로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 필요할 때만 서로 상의해서 쓰자고 약속했잖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쾌하다는 듯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앞으로는 꼭 상의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내가 말이 많은 거야? 부부지간에 이런 대화도 못하면 너랑 나랑 왜 함께 살지? 내가 좀 더 세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불쌍하잖아. 자기한테도 정말 잘 하시잖아. 다들 사위를 잘 만났다고 하시는데 사위 덕에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데 그래. 나한테 맨날 당신한테 잘하라고 그러셔. 사위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당신도 엄마한테 티를 내지 마. 그때 마침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 맞사위인가?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유럽이란 데를 가봤지 뭔가. 자네 처제와 처남도 고맙다고 난리야. 내가 사위 하나는 참 잘 얻은 것 같아. 정말 고마워이. 그런 장모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사위가 보내준 거라고 했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아내는 친정 식구들과의 유럽여행 경비로 4,5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써버렸습니다. 내 통장에서 이것저것을 빼다 써버렸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쓰면 안 돼. 만일 다시 어기면 내가 도로 가져갈 거고 내 카드도 못 살 거야. 알았지? 그러자 아내가 서글프게 울면서 그러더군요. 당신 이렇게 쪼잔한 남자였어? 내가 내 친정 식구들과 행복하게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게 그렇게 가까워? 나를 사랑한단 말은 다 거짓말이지? 그래도 나는 얄짤없이 단호하게 말을 했었어요. 너한테 믿고 돈을 맡긴 거는 네가 돈 관리를 잘할 거라고 믿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이렇게 펑펑 써대면 안 돼. 우린 결혼한 지 겨우 2달이 지났을 뿐인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바닥이 날 지경이야. 일단 카드는 생활비로 쓰라고 주긴 하겠는데 아껴서 써. 아내는 내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되려 신경질과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당신과 결혼한 줄 알아? 내 미모 정도면 당신 말고도 돈 많은 남자는 줄을 섰어. 나나 되니까 당신과 결혼해 준 줄 알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돈 아껴 쓰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한 결혼 같더군요. 이런 속물인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아내와 결혼을 한 이상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또 한 번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던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진 정적은 저를 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아내의 목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 승인 항공권 2매 870만 원.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왜 항공권 결제가 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밝고 심지어 웃음기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놀라지 마.
엄마랑 단둘이 포르투갈에 다녀오기로 했어. 우리 신혼여행 때 정말 좋았잖아. 엄마한테 말했더니 가고 싶으시대. 그래서 거기 간 김에 앞전에 영국에는 못 가봤는데 영국까지 다녀오려고. 효도 여행 겸 나도 좋은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 뭐라고? 너 지금 나랑 상의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 돈은 그렇게 막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치사하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엄마는 나한테 세상 전부라고.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나 좀 이해해주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정도도 못하냐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그럴 거면 미리 내게 상의를 했어야지. 이번에도 얼렁뚱땅 사기를 치고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돼. 이제부터 내 카드는 몰수야. 내가 바로 취소시키고 내 카드를 막을 테니까 가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험악하게 욕짓거리를 퍼부으면서 내게 그랬습니다. 야, 이 핑신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지랄이야? 그래서 허허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내 돈으로 여행을 다니니? 네가 사람이냐?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곧바로 친정 식구들과 한 달가량 말없이 훌쩍 떠나서 내 돈을 다 허비하고 다니더니 이젠 내 카드로 또 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게 제정신이냐? 네가 아마도 취집해서 나 등쳐먹고 사려고 한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알았어? 그러자 아내는 한술 더 떠서 그러더군요. 네가 나한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친정엄마랑 포르투갈이나 영국 여행을 안 갈 줄 아니? 꿈도 꾸지 마라. 내가 항공권 카드 취소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결제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몰래 빼돌린 내 돈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내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오로지 장모님과 놀러갈 생각에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여자를 잘못 선택해서 외모에 반해서 혹했던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녀는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듯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 충격이 컸습니다. 되려 아내는 나를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다. 세상에 카드를 쓰라고 줬으면서 내가 엄마랑 여행을 간다니까 배알이 꼬여서 카드 취소를 하는 게 정상이냐? 그래, 마누라는 여행을 떠났는데 너는 죽어라 일만 해야 하니까 속이 뒤집히긴 하겠다. 너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내 옆에 오지도 말어. 참 얼척이 없고 대화도 안 되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맥주를 3캔이나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이틀 뒤 아내는 친정엄마와 함께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계속 곱씹었습니다. 회사에서 도착했더니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이 그야말로 시체 같았습니다. 눈빛은 퀭하고 입술은 잿빛이었죠. 아내가 떠난 동안 저는 통장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기엔 이미 해외여행 항공권뿐만 아니라 각종 호텔 예약, 명품 쇼핑 예약금, 마사지샵 예약까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무려 6,500만 원이나 되는 친정집 대출 상환이란 명목으로 버젓이 송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건데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분명히 아내에게서 내 통장에 체크카드를 도로 빼앗아 올 때는 잔고가 이렇게 바닥에 나진 않았었거든요. 잔고가 아예 없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이체된 날짜가 바로 아내와 장모님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휴대폰 통장 앱에 알림 기능도 꺼져 있어서 제가 미처 빨리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지갑에 내 통장의 체크카드를 찾아봤더니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선수 가는 짓이 아니던가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모님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나더군요. 내가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내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간 모양이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도둑질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친정집 대출?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나 봅니다. 알고 보니 친정집은 가계부채가 상당했고 이미 신용등급도 바닥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왠지 제가 당했다는 생각에 손까지 다 떨리더군요. 아내가 작정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길래 여행 중인 장모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받는 눈치였어요. 부모님, 접니다. 혹시 대출 상환을 제 돈으로 하신 건가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명화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네만. 명화가 내 지갑에서 몰래 내 카드를 훔쳐서 장모님한테 이체를 한 거예요. 그러자 장모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우리 명화가 그럴 애가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 나도 자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자네도 알다시피 명화랑 여행을 다니느라 말을 못한 거야. 난 자네가 흔쾌히 그렇게 해준 줄 알았지. 모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장모님 담패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그 딸의 그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모녀 사기단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나는 술에 취해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참 제가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당할 수가 있는지 참 괴롭더라고요. 그날따라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노부부끼리 자식 걱정만 하며 살고 계신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죄송하던지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다녀온 뒤 기뻐하며 봉투를 건네주시던 모습. 그 봉투 속엔 겨우 300만 원 들어있었어도 아버지는 아들 이거 받아라. 혹시나 부족하면 또 보내마 하셨습니다. 그 돈을 받으며 펑펑 울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손으로 1억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허망하게 뺏기고 말았으니 제가 제정신인가요? 이렇게 완벽한 사기범이 또 어디에 있나요? 저는 완벽히 짜여진 사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얼마 뒤 아내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더라. 사진 볼래? 그녀는 제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 해변가에서 찍은 모녀 사진,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칼로 도려내듯 쑤셔왔습니다. 아내는 내가 어떤 심정일 줄 알면서도 애써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더 가증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이었나. 저는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내 지갑에서 내 카드를 훔쳤지? 그러자 어이가 없게도 아주 천진난만하게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훔쳤다고 말을 해야 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당신은 안 줄 것 같고 친정엄마가 대출 상환으로 마음고생을 하시길래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어. 사위가 그 정도도 못해주니?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길래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가져간 것뿐이야. 가족끼리 훔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내 지갑에서 내 허락도 없이 카드를 훔쳐서 네 맘대로 돈을 뺏쓰는 게 잘한 거라고 그렇게 짓거리냐? 너 대체 왜 내 돈으로 네 친정집 빚을 갚아?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다 써버렸어? 그녀는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가족을 위해 쓴 거잖아. 당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서 우리 가족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저는 몸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최소한 상의를 했어야지. 이건 배신이야. 배신? 정말 웃기네. 결혼했으면 내 가족도 당신 가족 아니야? 그리고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잖아. 그녀는 더는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듯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작은 달빛이 겨우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순간,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결혼식 날 행복하게 웃던 부모님 얼굴,
친구들이 건네진 축하 인사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혼 2달 만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 삶의 전반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회의 도중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다가 상사의 질문을 못 알아듣고 일 처리는 줄줄이 밀렸어요. 제가 일에 집중을 못한 탓이었습니다. 저를 알던 동료들은 형,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와 통장 내역이 머릿속에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왜? 무슨 일 있냐? 몸은 괜찮고? 하셨습니다. 그 평온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어렵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명화가 제 돈 1억을 저 몰래 다 써버렸어요. 제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냐. 어머니 우시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네가 몇 년을 모은 돈인데 네가 결혼한다고 기뻐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부모님께 한참을 통하다 결국 죄송하다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살아있으면 된다.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몸만 상하지 말거라. 아내는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아, 이 가방도 예쁘네. 저는 천천히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뭔데? 나 지금 바쁜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더는 못 견디겠다. 네가 한 짓은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웃기네. 어이없는 건 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가족 위해 쓴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결혼하면 다 함께 쓴 거잖아. 헛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 미쳤어?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내가 나갈 거 아니야.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위자료는 내가 청구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멍청아. 그녀는 한참을 소리 지르고 제 물건을 집어던지고 핸드백을 쾅쾅 바닥에 내려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그 꼴도 보기가 싫어서 문 밖으로 억지로 밀쳐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한테 악을 써대고 전화를 했는지 내게 장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왜 그러는 거야? 내 딸을 내쫓았다며? 내 딸이 무슨 죄야? 장모님도 아시면서 모른 척하세요. 장모님도 각오하세요. 내일 제가 경찰서로 가서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테니까 그래 하세요.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저랑 결혼을 한 거죠? 세상에 결혼식 올린 한 달 만에 내 피 같은 돈 1억을 싹 쓸어버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 딸을 사랑해서 설마 고발까지 하겠냐 싶겠지만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내 돈 1억을 내놓던지 아니면 감방에 갈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장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썩을 놈이 있나? 그깟 돈 1억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경찰서로 보낸단 말이요.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낼 테니까 돈 준비하시죠. 라고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뜨끔했는지 악을 써대다가 그만 뚝 끊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집 배를 누르며 꺼질 생각을 안고 밖에서 버티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네가 하도 하는 짓이 수상쩍어서 네 뒤를 캐봤어. 너 해도 너무하더라. 네 낯짝 하나 믿고 무수히 헤쳐 먹었던데. 넌 내가 용서를 안 할 거야. 내가 잘해줄 때 멈췄어야 했어. 넌 이제 끝장이야. 내 기세에 뭔가를 직감을 했는지 살짝 기가 죽어서 그러더라고요. 알았으니까 내 짐은 갖고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네 짐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넌 나한테 못만 왔잖아.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그냥 그대로 꺼져. 내가 다른 남자들처럼 물러 터질 줄 알았지? 내가 살다가 고단수 꽃뱀을 또 처음 만났네. 네 엄마까지 철창에 쳐놓을 거야. 과거가 화려하더라. 그 말에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나한테 그랬습니다. 오빠 무섭게 왜 그래?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오해? 당장에 네가 가져간 내 돈을 내 계좌에 입금해 놓지 않으면 넌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빨리 꺼져. 라고 하며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경비실에다 알려뒀습니다. 아파트 근처 얼짱거리며 쫓아버리라고요. 얼마나 그날 저녁에 내가 무섭게 몰아쳤던지 겁이 나서 장모님에게 건너간 돈이 바로 다시 내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오빠, 내 말 들어봐. 계좌 확인해봐. 돈 넣었어. 그러니까 화 풀어. 고소니 고발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부탁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저 1억 태워놔라. 이틀 시간을 주겠어. 안 그러면 줄 때까지 끝장을 볼 테니까 각오해라. 그러자 얼척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만한 돈 있었으면 오빠를 꼬셨겠어.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진정 좀 하라니까 제발. 저는 더 이상 대꾸를 해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뒷조사를 한 그대로 전과 기록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장모란 여자도 전력이 화려했더라고요. 참 세상 무서웠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안 속겠어요. 결혼을 빙자해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돈을 있는 대로 다 빼먹고 자연스럽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헤어지는 것을 반복해 왔더라고요. 제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희한한 여자를 다 만났지 뭡니까. 내가 쫓아낸 아내는 뜻밖의 나의 강경하고 냉정한 태도에 겁을 살짝 먹었는지 최단 1억을 채워주겠으니 더 이상 경찰에 가서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기꾼 여자의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뒤가 구린 구석이 많은 여자라서 경찰 운운했더니 벌벌 떨더군요. 오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매달 조금씩 돈을 넣어줄게. 그러니까 소송이니 뭐니 경찰에 신고한 애 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지?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틀 안에 내 돈을 안 내놓으면 난 끝까지 갈 거야. 알아서 해. 뭐? 나도 몰라.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빠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사기죄로 고발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이전에도 몇 번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었는지 상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자 아내가 급하게 제게 돈을 보내줄 테니 그만 멈추라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총 6번에 걸쳐서 합의금조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는 깨끗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아내 때문에 날려버린 1억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비록 사기를 쳐서 단물 다 빨아먹고 더 빨아먹을 게 없으면 조용히 혼인신고 전 헤어지기를 반복해왔던 아내였지만 어찌됐든 한때 내가 사랑하던 여자였어요. 그녀의 허상을 사랑하긴 했어도 내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충격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여자들을 조심하세요. 사랑에 눈 멀게 해놓고 남자 등 처먹으려는 여자가 꽃뱀과 뭐가 다르나요?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여자, 결혼과 동시에 일도 그만두고 취직하려는 여자도 조심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